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10일 북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학관철에 박차를 가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신년사의 강성국가 건설투쟁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과업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 있다며 신년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1100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무적 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상반년 기간 우리 조국 땅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됐다며 올해 상반년의 투쟁 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 헌신성이 높이 발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세포등판 개간 전투장과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장, 고산 과수농장 능력 확장 공사장을 비롯한 대고조 전투장들에서 제2, 제3의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사설은 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도를 맞는 올해를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북은 남측의 무성의한 입장과 태도로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습니다. 통신은 북측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호상 이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실천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전하면서 북측이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끝내 남측은 구태의연한 주장만 되풀이하며 문제 토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나섰으며 내부 사정을 구실로 회담 일정까지 늦잡는 온당치 못한 태도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11일 북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10일 오후 제의한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추석 계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 2개를 모두 보류한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11일 회담 제의 보류를 밝힌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조평통은 남당국이 북남 적십자 실무 접촉에는 동의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핵심 사안이고 그의 우선적 협의 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북남 적십자 실무 접촉도 공업지구 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다 미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말 그대로 현 북남 관계의 시금석이라며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 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유엔 사무국 북상임대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완화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상임대표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오래전부터 일관하게 주장해온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이 조성되는 근저에 유엔군 사령부라는 구조적 원인이 깔려있기 때문, 유엔군 사령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국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 유엔군 사령부 해체가 미국이 늘 말하는 우리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조치로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에 해체 용단을 내린다면 우리도 그에 화답하여 조미 사이의 신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엔 성원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진실로 바라고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지키려 한다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응당 지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대선 과정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 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하고 있고 두 문제가 자신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기조여서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9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개입으로 지난번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고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당면 과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과 불법 공개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순회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 같다는 성명을 내놓은 가운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1일 정보원을 고삐 풀린 도사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TV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 통화에서 국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체계와 헌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발을 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정원이 공개된 내용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해석을 공식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다. 고삐 풀린 도사견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에 대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지만 국방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가세는 정신 나간 국정원에 이은 넉나간 국방부를 자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과 국정원과 국방부가 일제히 NLL 포기가 맞다고 나섰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국정원과 군을 정치의 한가운데 동원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식의 국정 운영인가 아니면 국정원과 군이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인가, 전자라면 시대의 퇴행이고 후자라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고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며 아베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듯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발언이 현 정권에 대한 정통성 부정이라고 스스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 민족일보는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을 운운한다면 멀리 한국의 정통성을 떠나 군사 파쇼 통치 30년을 떠나 남코리아 역대 대선들의 온갖 부정들을 떠나 지난 대선에서의 정보원 개입 여론 조작만으로도 박 정부의 정통성은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귀태를 정통성 부정으로 새누리당의 오버액션이라는 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새누리당이 홍익표 의원의 발언과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불복 관련 발언을 엮고 있다는 점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확산을 막고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감사조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민병준, 김기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진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쌍용차 회계감사 최종 조사와 관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5,177억 원 손상차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작된 괴문서라며 이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은 의도적으로 회계조작을 은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원들은 소위 최종조서가 현금지출고 정비를 과다 책정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증가시켰지만 실제 조서에는 차종별 현금지출 고정비에 대한
계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가치의 계상 수치와 근거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연결 조서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대응 시국회의는 13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1일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는 2만 3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보원이 개혁을 주문받은 다음 날에도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추가 입장 발표를 하는 등 정치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한 과정을 철저히 밝히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재준 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정보원의 철저한 개혁과 국정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7일 헤드라인에 오른 정보 요원들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국제면 기사에서 남코리아 정보기관이 정치적 논쟁을 이끌고 있다며 남코리아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앞잡이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정보원의 정치 개입 논란도 상세하게 보도하며 원세훈 전 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후임인 남재준 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보원의 정치 편향성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코리아의 정보기관은 수차례 이름을 바꾸면서도 수상쩍은 역사를 이어갔다면서 1980년대 민주화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비정치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했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TV 아사히는 9일 북이 군병력 30만 명을 경제부문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 아사히는 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난달 10일자로 전체 병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을 감축하라는 명령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8월 말까지 장교 5만 명, 병사 25만 명 등이 경제부문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병력 감축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핵무기 개발과 배치가 완료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인터넷 클로니클에 따르면 스노우드는 미 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한 지하의 초지구적 존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스노우드는 UFO 속 생명체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더 지적인 존재로 표현된다며 미국의 대통령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1일 브리핑을 받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그들의 기술이 현재 우리보다 발전해 있어 만일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은 탄도미사일 추적 시스템이나 심해 초음파 등의 기술이 국가 기밀이라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지만 미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의 계약자 대부분은 지구의 멘틀 안에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지능이 높은 종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칠레와 네덜란드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스노우든의 망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후 모랄레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유럽 국가들의 영공 진입을 거부당해 모스크바에서 귀국 도중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긴급 착륙한 후 14시간 동안 억류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볼리비아는 영공 진입을 거부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대사를 소환해 이번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국가동맹은 4일 볼리비아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21세기의 그와 같은 폭행과 신식민주의적 행위가 지구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장 사건의 내막을 똑똑히 해명하고 사죄할 것을 미국과 관련 유럽 나라들에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 에나 로스바흐 코리아반도 관계대표단 부단장의 마뉴엘 베르로지아 정책자문은 코리아반도 관계대표단이 중국을 거쳐 15일 북코리아에 도착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회 코리아반도 관계대표단이 15일 방북해 유럽연합과 북코리아 간의 정책 현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의회 관계자가 1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방북은 인권 개선, 남북한 관계 개선, 핵 문제 등 광범위한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귀국에 앞서 19일 남코리아를 방문해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코리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적인 분야에